오케이, 갑시다. 이번 문제는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범주화를 하면 미분도 해야 되고 선택형 함수도 체크를 해야 되고 배웠죠? 그다음에 연속 조건도 써야 되고 케이스 분류도 해야 되고 최대 최소도 물어보고 마지막 계산할 때 이제 값만 구하기까지 뭔가 많은 게 집약되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안 다룬 범주가 있어요. 안 다룬 범주가 뭐예요? 안 다룬 범주가 이게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미분 범주인데 미분 범주인데 사실은 이 미분 범주는 약간 하나의 행동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요. 하지만 그 행동이 너무 일관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걸 보고 이걸 해야겠다. 이걸 보고 이걸 해야겠다. 이 속도를 빠르게 하는 게 우리의 목표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떤 조건을 보면 이거는 무조건 미분해야겠다. 근데 그게 단순 미분이 아니라 약간의 변화량에 대한 관점을 볼 거예요. 일단 근본적 생각을 하자면 미분 자체가 어떻게 보면 행위예요. 행위. 얘는 어떻게 보면 행위입니다. 미분은 행위예요. 그래서 뭔가 이 생각이라기보다는 행위에 거의 비슷한데 그 행위의 이점이 뭐냐? 이점이 있어야 이 행위를 하는 거잖아요. 이점은 식 하나가 늘어 간다는 관점에서의 이득이 있습니다. 다시 미분은 행위가 맞는데 그게 이득이 있어야 하는 거잖아요. 거기서의 이득이 식 하나가 늘어간다는 관점이 있다. 그래서 이 생각을 가지고 첫 번째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단순히 미분으로서의 행위가 있어요. 단순 행동으로서의 미분. 이게 뭔 소리냐? 우리가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미분을 왜 하지? 뭐 이런 문제 많이 보지 않나 보통? 잘 봐봐. 이런 문제 많이 보지 않아요? 이런 문제? 약간 이런 문제? 그냥 한 3번쯤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이런 거. 이런 거 어떻게? 그냥 계산하잖아. 미분하잖아. 뭐 fx가 정말 다행히 미분이 가능한 함수로 나와 있다 칩시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으면 그냥 하잖아. 렛츠고 그냥 미분하잖아. 뇌를 비우고. 근데 이걸 이제 묻겠다는 거지. 뭐랑 이런 거랑. 예를 들어 볼게. 시그마 n이 1부터 k까지 ak인데 이걸 미쳤죠? 이건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k제곱 플러스 2k래. 이런 거 어떻게 해? 이런 거 어떻게 해? 맞아. 일반항과 합 사이의 관계를 써서 풀어내지. an을 구해내지. 그걸 왜 할까? 사실상 질문은 뭔지 모르겠는데 이 an을 안 물어볼 수가 없어. 그 소리가 뭐냐 하면 이 an을 안 물어보잖아? 그러면 굳이 얘를 이렇게 한 이 상태로 보는 게 가능한 건가? 왜 그렇게 줬지? 라는 생각을 해보면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해야 될 건 이런 거지. AK는 SK 얘를 K라 볼게. 마이너스
K가 2보다 클 때 이렇게. 근데 요거 꼴 보니까 약간 등차 수열이겠구나 하고 바로 가도 되고, 한 번쯤은 계산을 하면 에다가 마이너스 K제곱, 이런 느낌도 좋아. 이거 K 곱하기 K 플러스 2지. 그럼 거기다가 K 마이너스 1을 넣어봐. 그럼 어떻게 돼? 플러스 1 마이너스 1. 합차 공식. 이렇게 되면서 이거 날라가고 2K 플러스 1이 되지 않나? 오케이? 이해했어? 이걸 왜 하냐고. 결국에 뭘? 얘를 도출하기 위해서. 근데 요 안에 있는 게 이게 지금은 쉬워서 굳이 해야 되나 싶기도 하지만, 요게 막 절대값 들어가 있고 어려운 함수 들어가 있잖아. 그럼 이 짓을 하는 게 매우 효과적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런 거 비슷한 거 있지. 비슷한 거.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 거기에서도 초항을 넣었잖아. 그러면 여기는 사실 우리가 뭐만 관찰한 거다? K가 2보다 클 때만 관찰한 거다. 그러니까 K에다가 1을 넣고 계산을 해버리면 A1은 뭐가 돼? 3이 되는 거 아니야? A1은 3. 여기까지 가졌으면 좋겠다. 오케이? 이 두 개가 거의 고정돼 있는 행동이라 보면 돼. 그리고 마지막으로 얘랑 비슷한 느낌으로 시그마 0부터 x까지 ft dt가 판서가 ft dt가 뭐 예를 들어서 gx래. 이거 어떻게 하냐고. 미분하겠지. 그리고 초항 넣겠지. 그 짓이 뭐라고? 초항 넣어. G0은 0이군요. 그다음 미분하면 fx는 g 프라임 x군요. 여기까지. 뭐냐고. 거의 고정돼 있는 행동이라는 거야. 여기까지. 오케이. 이해했어? 근데 이걸 못해서 틀리나? 너가? 이걸 못해서 틀려? Hey you. 이걸 못해서 틀려? 아니잖아. 근데 요 두 개의 관점에서 바로 단순 행동인 미분까지 놓자고. 무슨 말인지 알지? 뇌를 피워. 그러면 뭐가 좋냐면 문제 스트레스라고 난 흔히 말하는데, 문제 스트레스가 줄어. 진짜 확연히 줄어. 왜냐면 너가 예측된 행동이기 때문에 그냥 뇌를 비우고 한다. 흔히 말해서 뇌 빼고 문제 푸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리고 두 번째로 당연히 식의 확장으로서의 미분이 있겠다. 식의 확장으로서의 미분. 식의 확장으로서의 미분이 있는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사실 그렇게 생각해도 돼. 결국에 나는 예를 들어서 색깔을 맞춥시다. 예를 들어서 요런 질문이 있었어. F 0이 1이고 F F 0이 1이고 F 프라임 0이 1이고 F 0이 1이야. 근데 식이 어떻게 써져 있냐면 fx가 gx 플러스 x 제곱이라고 주어졌어. 그러면 여기다가 0은 넣겠지. 근데 얘 미분 안 할 거냐고.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주어졌을 때 조건 다 써야지. 얘 써야지. 그러니까 미분해야지. 얘를 내가 한번 미분을 하면, 얘를 내가 간단히 한번 미분을 하면 식이 하나 나오겠구나. 어떻게? f 프라임 x
f'x는 뭐가 될까? 저 마이너스 아닌데. f'x는 오케이. 하면서 여기다가 0을 넣으면 0 넣었을 때 얘 1이고 0 넣었을 때 0이니까 아, G'0이 1이구나. 오케이. 뭐가 되냐? 식의 확장이 일어난다. 식이 하나 더 만들어진다. 근데 당연한 생각이라고. 당연한 생각. 우리가 주어진 게 뭐야? 얘가 주어졌잖아. 이거. 이게 주어졌는데 여기다 얘를 안 넣냐고. 미분해야지. 미분해야지. 물론 미분 가능성 정도는 체크를 해야 된다. 오케이? 그게 뭔 소리냐면 개괄적으로 얘가 중요한데 조건에서 실제로 미분이 가능한가? 미분 가능성 체크는 당연히 있어야 합니다. 아니 미분 가능하지 않은데 미분을 하고 있으면 그게 말이 돼? 말이 될까? 그래서 이 미분은 사실상 식 하나가 늘어나는 거였는데 우리는 여기서도 무슨 관점을 봤어? 약간의 변화량 관점을 봤지. 변화량 관점. 그러니까 두 가지의 관점이 있는 거야. 첫 번째, 변화량. 머릿속으로 생각해. 변화량. 왜냐하면 요만큼 뭐 예를 들어서 이게 뭐야? 이 정도만 그리고 뭐야 하는 건 진짜 미친 사람 같은데 AN이 이렇게 있대. 그러면 증가를 하고 있잖아. AN의 값들이. 그러면 SN은 어떻게 그려질까? SN 이런 느낌 아니야? 얘가 A1, 2, 3라고 하면 똑같이 여기에 찍히겠지. 어떻게? 여기 이렇게 찍히고 얘는 좀 더 올라가서 여기에 이렇게 찍히고 얘는 조금 더 올라가 이렇게 찍히고 하겠지. 증가한다니까. 근데 이 AN 관점으로 볼 때 얘를 어떻게 봐? 얘 변화량 느낌으로 봐주는 거야. 얘의 변화량 이 느낌. 근데 뭐도 있다. 당연히 식의 확장에 대한 개념이 있는 거다. 여기서 내가 너네한테 못 말했던 게 뭐냐면 역함수나 뭐 다변수 혹은 물론 종속되어 있으니까 음함수로 하죠. 음함수. 또 뭐가 있어? 마지막으로 항등식 정도가 있겠다. 그래서 요거 두 개만 너네가 생각을 해주면 변화량 관점, 식의 확장 관점. 이게 뭔가 크리티컬하게 쓰이는 건 적을 텐데 크리티컬한 건. 하지만 얘를 무조건 해내야만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너가 집중을 하게 되면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미분 범주였는데 미분 범주는 그냥 도구로서 사용을 하는 거야. 생각이라기보다는 물론 생각도 맞는데 미분이 필요할 때 미분하고 근데 그 미분을 잘 하고 그래서 난 너네한테 이런 걸 요구하고 싶어. 이 역함수, 음함수, 항등식 미분할 때 이거를 보는 사람 중에 이제 통통이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럼 음함수랑 역함수 미분 못하지? 말함생? 그러니까 괜찮은데 만약에 미적분 선택자다. 그럼 요거 계산할 때 무슨 목표를 가지고 한 번에 끝낸다. 한 번에. 몇 번? 한 번에 끝내줬으면 좋겠다. 계산을 할 때. 오케이. 문제를 풀어봅시다.
어제가 합동 응원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조금 목소리가 최대한 안 가려고 노력을 했는데 강의를 찍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잠시만요. 으아! 근데 이제 어제 진짜 재밌게 놀았습니다. 고대 오면 저를 찾으십시오. 아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대학 올 때까지는 제가 열심히 다니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외대를 오면 더 좋고요. 다음 문제가 아니라 첫 번째 문제 가봐야겠지? 몇 학년도 몇 발이야? 생각해봐 빨리. 24 10년도 몇 번? 20번. 나는 이 문제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케이스 분류도 있고 사실 난 이거를 이제 작년, 그러니까 이걸 듣는 시점으로 작년 2025년부터 이 문제 가지고 수업을 했는데 작년 9평이지. 그러니까 내가 촬영하는 시점은 지금 26학년도 9평 15번에 약간 이거랑 비슷한 논리는 아닌데 비슷한 케이스 분류가 나왔어. 그러니까 난 이렇게 생각해. 케이스 분류가 이 케이스 분류가 재능을 극복할 수 있는 진짜 몇 안 되는 방법이거든. 아니, 그러니까 뭐 재능 있는 친구는 뭐 예를 들어서 케이스가 1번, 케이스가 2번, 3번 이렇게 있는데 답이 2번인 것 같아 하고 답 내버릴 수도 있어. 근데 있잖아, 우리는 이거 그냥 정직하게 다 하자고. 정직하게 하고 선택 조건 사용해서 그냥 얘 날리고 얘 아니네. 물론 여기서 답 나왔어. 여기 아니다. 그리고 여기 답 나왔으면 가야 되는데 이거 아니네. 뭐 선택 조건 있겠지. 케이스가 있다는 건. 응? 얘 아니고 얘가 정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그리고 아니 답답하네. 아니 생각해봐. 케이스 4개를 못해? 그런데 15번을 맞추겠다고? 내가 진짜 뿔이나. 케이스 4개조차도 너가 모순인지를 파악을 못하는데 아니 3개만 모순임을 파악하면 되잖아. 근데 15번을 푼다고? 너무 괘씸해. 난 괘씸하다 생각해. 아무리 15번이 죽었다 해도 15번은 15번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풀어봅시다. 조건 봐봐.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라고 있으면 그 fx는 미분이 가능하지. 그 소리는 뭐야? 그 소린 이 밑에 있는 항등식을 미분해도 된다. 다시. 이 밑에 있는 항등식을 미분해도 된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한 함수 fx가 있대. 이렇게만 써도 되나? fx가 있는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요식을 만족시킨대 라고 와 있으면 뭐야? 항등식 아닌가? 항등식? 조건 써볼게. fx 제곱은 뭐랑 같냐면 2의 인테그랄 0부터 x까지 t제곱 플러스 2t ft dt 라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여기서 생각이 뭐라고? 처음에 생각 초기항 넣어. 미쳤죠? 여기가 3이죠. 초기항 넣어. 그냥 넣어. 뭐 넣어? x에다가 3 넣어. 여기다 3 넣어. 3 넣으면 일단 나 뭔지 모르겠어. 여기 조건도 안 읽었어. 근데 F3이
0이고 그럼 뭐해? 미분하겠지? 한 번에 되나 이런 거? 가능해? 얘가 뭐가 돼? x 제곱 플러스 2x에다가 f x가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서 진짜 미친 짓 하지 마. 내가 많이 봤어. 내가 이 문제를 몇 명한테 풀어봤겠어. 아니 쌤, 저 이거 똑같은 거 있는데 날릴게요. 아니 미친 짓이야. 진짜 미친 짓이야. 아니 fx가 0이면 어떡할 건데? 넌 0을 나누는 미친 짓을 한 거야. 안 된다니까. 와, 내가 진짜 별의별 사람 다 봤어. 쌤, 전 이걸 나눠보겠습니다. 쌤, 케이스가 어딨죠? 케이스가 어딨죠? 이런 생각. 미친 거야. 내가 와우, 내가 진짜 별의별 사람을 다 봤어. 아, 얘는 날릴 수 있겠지. 얘는 0이 아니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해? 그러면 이 fx가 묶이지. 묶어줘. 묶으면 너가 실수를 안 해. 묶고 얘 묶었지? 그러면 f 프라임 x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x 2x는 0이다. 이렇게 식변형을 하면 너가 무슨 문제가 있냐고. 그럼 여기까지였잖아. 그러면 fx가 0이거나 f 프라임 x가 2x 플러스 2x가 되면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해? 여기까지 왔잖아. 그 다음에 조건 봐봐. 얘를 만족시킬 때 뭘 구하라고 했냐면 0부터 마이너스 3부터 0까지 fx dx를 구하래. 딱 봐도 하기 싫지. 일단 케이스 분류가 2개야. 출처가 2개라고. 근데 거기서 미분 가능하대. 근데 뭐 구하래? 적분값 구하래. 근데 뭔가 fx가 많겠지? 저렇게 실수 전체 미가 되는. 그러니까 조건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해보시오. 이렇게 질문을 한 거야. 그걸 2개 빼봐라. 범죄 해보자. 실수 전체가 미가 하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렇게 있대. 얘 뭐야? 항등식 아니야? 항등식.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미분하겠지. 그리고 값 넣겠지. 그럼 이걸 보겠지? 얘를 봤어. 근데 실수 전체에서 미가 하고 요렇게 주어져 있으면 얘는 뭐야? 뭐야? 배웠잖아 우리. 선택형 함수 아니야? 그 다음에 선택형 함수인데 케이스가 나눠질 것 같아. 왜? 최대, 최소니까. 최대, 최소니까. 그리고 거기서 실수 전체가 미가까지 써야 되니까 케이스 분류가 있을 거고. 뭐 연속 조건도 썼으면 좋겠다. 연속 조건 쓰고 그 다음에 최대, 최소 관찰을 한 후 값만 구하기만 하면 된다. 요거 범주가 되게 많아 보이지. 근데 오히려 이러면 너가 다행인 게 저기 안에 있는 하나의 행동들이 그렇게 무겁지 않을 거야. 무슨 소리 하는 거냐면 이렇게 범주화만 너가 해냈다면 그냥 직진해서 끝내면 돼. 무슨 말인지 알아? 다 배웠잖아. 항등식, 미분, 선택형, 케이스, 최대 최소, 값만 구하기 다 배웠잖아. 그럼 네가 계산만 하면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알아? 계산만 하면 된다고. 가볼게.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fx가 0이어도 되고 f 프라임 x가 뭐여도 된대. f 프라임 x가 뭐여도 된대. x제곱 플러스 2x여도 된대. 여기까지 온 거지. 당연했던 행동이야.
근데 생각해봐. 난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 이거 판서가. 난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해야 되는데, 근데 어떤 건 상수함수 fx 0이고, 어떤 건 상수함수 fx 0이야. 그리고 어떤 건 함수야. 근데 거기서 미분 가능해야 된대. 그럼 만약에 바뀐다면, 선택 지점이 바뀐다면, 그러면 어디서 바뀌어야 될까를 생각을 해보라는 거지. 만약에 얘가 0 되는 지점이 0이랑 마이너스 2잖아. 근데 거기서 안 바뀌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막 x는 1에서 지점이 바뀌어. 그러면 여기서 미분 가능할 수가 있을까? 일단 함수값을 제외하고서라도 미분 가능할 수 있을까? 안 돼. 불가능해. 아, 그러니까 x는 0과 마이너스 2에서만 분리할 수도 있겠구나. 이해했어? 이게 뭔 생각이야? 아, 연속을 다루는 기본 마인드였지. 왜? 우리는 불연속이나 연속이나 똑같이 봐. 뭐? 연속 미가 조건을 먼저 체크하지. 언제 미가지? 언제 연속 조건이지? 일단 여기잖아. 얘에서밖에 바뀔 수가 없다고. 근데 두 개잖아.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어? 안 바뀌어. 아, 네 개 아니야? 매트릭스 세우면? 가보자. 마이너스 2 0 바뀜 안 바뀜 바뀜 안 바뀜. 케이스 그냥 4개 나누자고. 뭔 소리 하는 거냐면 여기일 때 케이스 먼저 생각해봐. 그리자. fx를 그립시다. 마이너스 2 0 그리고 여기 뭐 3 있겠지. 3이 무조건 0이어야 된대. 얘 어떻게 보면 확정값이지. 그리고 연속 조건 써서 항등식 선택 기준 아니 선택형 함수를 해결하는 거 해볼게. 잘 따라와. 바뀌고 바뀐대. 바뀌고 바뀐대. 뭔 소리냐면 바뀌어야만 한다라고 가정을 한 거야. 근데 얘가 0부터 시작을 해보자. 0부터 시작을 해보면 바뀌어야만 해. 그럼 꺾일 때 어떻게 꺾일까? 요렇게 올라가겠지. 근데 거기서 바뀔 수 있나? fx가 0인데? 안 돼. 아, 모순. 그럼 여기서 뭐로 시작해? 3차 함수로 시작해. 쭉 내려와. 바뀌어야만 한데 바뀔 수 있어? 없어. 아, 그냥 모순. 여기에서 선택 기준은 뭐였어?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가. 아, 얘 때문에 모순. 따라와. 마이너스 2에서 바뀌어야만 하고 0에서 바뀌면 안 돼. 여기서 바뀌면 안 되고 여기는 바뀌어야만 해. 그럼 가볼게. 여기서 이걸로 출발해. 쭉 바뀌어 안 바뀌어. 쭉 바뀌어야만 해. 그러면 쭉 내려가겠지. 아, 그럼 얘는 간단하게만 이렇게. 그럼 쌤 요것도 해봐야 되죠. 아, 오케이.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근데 이거 너가 약간의 그 3참수에 배우고 왔나? 3참수의 비율 관계만 알아도 요렇게 됐을 때 얘가 여기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 알아? 그러니까 뭔 소리냐면 그래프가 요렇게 그려진다고. 요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0에 닿을 수가 없어. 모순? 애초에 모순이었던 거야. 그리고 안 바뀌어야만 하고 바뀌어야만 해. 바뀌어야만 해. 그럼 자, 또 0부터 가볼게. 쭉 바뀌어야만 해. 안 바뀌어도 돼. 그럴듯한데?
최대값 같은데? 이런 느낌. 여기가 마이너스 3, 여기가 0, 이렇게 이런 느낌. 그리고 쌤 요것도 해야 되죠. 그래, 쭉 바뀔 수 있냐고. 0인데 바뀔 수 있냐고. 안 바뀌어. 못 바뀌어. 아, 그럼 여기 안 바뀌어. 안 바뀌어. 가능해. 아니 가능하다니까. 안 바뀌어. 가능해. 근데 생각해봐. 그 최대 최소 범주에서 이런 말 내가 했었지 않나? 그러니까 맥시멈이 있고 미니멈이 있을 거야. 근데 케이스를 관찰하다가 1번 케이스가 얘였고 2번 케이스가 얘였는데 3번 케이스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3번 케이스가 나왔어. 얘를 계산할 가치가 있어? 얘를 계산할 가치가 있어? 아니 그러니까 케이스는 뭔지 알아. 요 케이스잖아. 내가 말하는 게 그냥 함수값 있는 거야. 요 케이스잖아. 그게 이제 계산이 될 가능성이, 그러니까 계산을 할 만한 그런 효용이 있냐고. 없어. 얘 계산 왜 해? 그냥 지워. 최대한 문제 스트레스를 줄이는 거야. 그래야 너의 생각의 폭이 넓어져. 이해했어? 그러면 얘는 계산하지도 말자. 0이긴 한데 계산하지도 말고, 그 다음에 이 케이스, 이런 케이스 3, 이런 느낌. 그럼 생각해봐. 얘는 폐기 아니야? 얘는 무조건 폐기 아니야? 왜? 최대라고 하기에는 얘가 있고 최소라고 하기엔 얘가 있어. 아, 그럼 얘랑 얘구나. 케이스 4개도 분류를 못하면 사실 석이 나가 안 나가. 근데 생각을 해봐. 너가 조금만 더 계산의 귀찮음을 느끼잖아? 그러면 얘랑 얘를 그냥 합칠 수 있다.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개괄적으로 답 케이스 2개를 그려볼게. 이렇게 그리고 그려주고. 미친. 조금 이상한데. 그려주고 여기가 최소값, 여기가 최소값. 그 다음에 최대값은 요거잖아. 그러면 여기가 최대값. 얘가 라지 M, 얘가 스몰 M. 근데 그거에 뭘 구하래? 정적분 값을 구하라는 거 아니야? 얘가 M인데 얘는 음수야. 얘는 라지 M인데 얘는 양수야. 구하라는 게 뭐였어? 라지 M과 스몰 M의 차. 얘를 만약에 넓이로 보려면 이 M이 정적분이었으니까 얘를 뭘로 바꿔? 마이너스 M으로 바꾸면 되지 않아? 그러니까 개괄적으로 말해서 여기다가 절대값을 씌우는 거야. 이렇게. 이건 미친 부등식이죠. 절대값을 붙이는 거야. 그럼 얘가 이렇게 튀쳐나오겠지. 얘를 더 한다고 생각하자고. 계산할 때 라지 M 플러스 마이너스 스몰 M 이렇게. 그러면 그 두 개의 넓이를 더 하면 되는 거 아니냐고. 이게 출제 의도였다고 난 생각해. 그러면 도와줘요 노랑맨. 어이구야. 얘랑 얘 넓이 두 개를 더하면 얘를 여기다 끼워 넣으면 이렇게 되잖아. 아, 그러면 얘의 사각형의 넓이만 구하면 되는구나. 근데 얘는 몇이야? 3이지. 요거 가능해? 너가 만약에 오픈 마인드가 좀 적어. 그럼 그냥 구해도 되는데 요 정도는 거리곱을 한번 가볼까? 요렇게 째봐. 그럼 사실상 얘의 높이는 얘의 차이 아니냐고. 그럼 얘 0이고 얘 3이야. 얘가 0이고 얘가 3이라고. 거리곱 나중에 배울 건데 그냥 계속 봐버릇해 내가 하는 거. 그럼 얘 거리가 3이면 얘 거리는 몇이야? 마이너스? 아니 6이지. 6. 그러면 요거의 길이는 3의 제곱 몇? 9에다가 6 곱하기
최고차항 3분의 1. 왜? 얘가 1차였으니까. 얘 적분하면 몇이야? 이렇게 되겠지. 이해했어? 이렇게? fx가. 그러면 이거 3분의 1 곱해주면 여기가 몇이냐고. 18이죠. 여기가 18. 그러니까 두 개 곱하면 답은 56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라고 오는 거 나오고. 자, 다시 따라가 보자. 항등식. 어디 있었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만족시킨대. 그럼 어떻게 가? 미분해야지. 미분했어. 얘를 미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당연했던 행동이야. 여기까지 못하면 안 돼. 그 다음에 선택형 함수라고 어떻게 느꼈어? 아, 이거 계산하기 전에 곱골로 있었잖아. 곱골로. 0이다. 얘랑 얘, 얘랑 얘, 얘거나 얘, 얘거나 얘. 출처 분리 혹은 선택형 함수. 케이스 분류가 왜 있었어? 케이스 분류가 왜 있었다기보다는 케이스 분류가 있을 수밖에 없었어. 왜? 최대 최소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값이 하나였으면 안 물어봤겠지. 그러면 케이스 분류를 했다. 어떻게? 마안 매트릭스 이렇게 분류를 했고, 그 다음에 최대 최소. 결국에 계산을 할 때 있어서 최대랑 최소가 있는데 그 사이에 있는 이 3번은 계산할 가치가 있냐고. 없어. 문제 스트레스 줄여야 돼. 그 다음에 우린 뭐만 계산해? 최대 최소만 계산하는 거야. 최대 최소만 계산하는 거라고. 오케이? 그 다음에 그 최대 최소를 계산을 할 때 있어서 값만 구하기를 사용했으면 좋겠다. 뭔 소리냐면 얘랑 얘 더한 건 얘를 여기다 옮긴 거랑 똑같으니까 이 사각형만 구하면 되겠네. 그럼 3 곱하기 18 하면 답은 54가 나오겠다. 이거 머릿속에 박아놨으면 좋겠는 문항이야. 그리고 얘랑 이제 겹치는 문항이 마지막만 처음에 있는 조건 논리는 달라. 근데 케이스 분류. 요 케이스 분류에 한해선 뭐랑 느낌이 되게 유사하냐면 26, 0615랑 되게 비슷하다. 오케이. 요거 따라가. 요거 따라가. A, B 출처가 있었고 거기서 두 개가 있었거든. 그럼 몇 개야? 4개 아니야? 4개? 0, 마이너스 2. A, B라 둘까? 2개 있었지. 2개. 케이스 총 몇 개? 하나, 2개, 3개. 4개가 돼버린다. 유사하잖아. 유사하잖아. 제발 가지고 가자. 제발 가지고 가자. 오케이? 아이조마. 가. 너네한테 있어서 나는 좋은 그 길잡이 정도가 됐으면 좋겠어. 그래야 어차피 너가 그 서랍장을 채우는 건 너가 할 거거든. 너가 문제 많이 풀고 과부하 시키고 네 머리가 뜨거워져야 돼. 뜨거워져야 성적이 나와. 뜨거워져야 뜨거운 데에서 응원을 할 수 있어. 허리가 조금 아픈 것 같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 강의에서 봅시다. 바이. 아이고.